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시장은 강세 랠리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쭉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땡기다가 코스닥에서는 HLB,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반도체까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반도체는 시세를 반납하면서 HLB의 흔들기, 또 알테오젠은 뭐 흔들기 나왔다기보다는 HLB가 흔들리다 보니까 코스닥 종합지수가 흔들리고 알테오젠이나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이 살짝 흔들리는 그런 모습 정도 나왔다. 하지만 뭐 강세장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것이고 당장 걱정될 흐름 정도는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른 건 없고 12시 32분이었습니다. HLB가 갑자기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별다른 건 아니었고 HLB가 이미 3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FDA와 파이널 리뷰 미팅 특별한 이슈 없이 순항 중이다. 결국에는 좋은 재료였던 건데 굳이 따지자면은 단기 재료 소멸 정도로 보는 게 맞았다. 그러면서 8% 이상 상승세를 보이다가 쭉 빠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랬다 다시 말아 올리면서 결국에는 플러스 마감하기는 했습니다. 엄청 뭐 우려가 되고 뭐 별다른 내용 있는 거 아니고 결국에는 FDA가 5월에 승인 사인을 유력하게 내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그 다음 니네 재료가 뭐가 있어? 요런 거를 논하는 자리다. 그리고 이게 고점을 횡보하고 있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시총이 17조가 넘었었어요. 얘가 지금 마감에 15.8조로 마감했거든요. 플러스 1.2% 정도 마감했죠. 그런데 시총이 17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바로 진양곤 회장님이 작년 9월 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HLB의 가남 신약을 반영한 기업 가치는 17조다. 그리고 리보 시너지 시장 가치 17조 원 예상. 근데 오늘 어쨌든 대표님이 얘기했던 17조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시총이 HLB가. 그러면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이제 기업의 오너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상승을 하는 그런 시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이 17조 원 전망을 보면서 애초에 한 9조에서 10조 정도, 요 정도면 적합하겠다라고 했는데 PBM 등재 뉴스가 나오면서 예상 처방 목록에 리스트에 오르면서 야 이거 업사이드를 좀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바로 17조 갈줄 몰랐거든요. HLB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심지어 오늘 마감 수급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뭐 흔들기는 나올지언정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랠리 만들 수 있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다만 제가 보는 거는 제약 바이오 안에서 업종 내 순환매가 아마 시작이 되려는 조짐이 조금 보이더라. 그래서 오늘 평소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뭐 HLB 끝난다고 끝난다기보다는 HLB가 예전에 에코프로처럼 제가 이런 말 많이 드리잖아요. 에코프로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후발주들이 따라 올라오더라. 뭐 요런 흐름들. 그리고 2017년 바이오 내릴 때도 신라젠이 선봉대소고 셀트리온, HLB, 헬릭스미스, 메지온, 마지막에 네이처셀, 차바이오까지 순차적으로 올라오더라. 요런 흐름이 아마 시작이 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HLB가 막 죽는다, 무너진다 이런 것보다는 HLB가 지금은 뭐 어쨌든 급등세를 나름대로 만들었으니 조금 쉬는 흐름.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도 오른 다음에 쉬었다가 이번에 오늘 미친듯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HLB도 잠시 기간 조정, 이격도로 수렴한다는 그런 시세가 좀 출현이 되면서 기타 아래에 있는 하위권 바이오들이 따라 올라오는 그런 시세를 한번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진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와, 20만원 간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현재 11만 7천원, 요 정도까지 올랐었어요. 그래서 16%까지 올라준 그런 상태고, 거의 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11배, 12배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거 실적 추이 예상을 보면은, 컨센서스를 보면은, 뭐 이 정도 올라도 지금 12조? 더 갈 수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당장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무너진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반도체는. 그래서 반도체 여전히 HBM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호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이 미친 듯한 강세를 보였거든요. 엔비디아도 나름의 강세를 마감했어요. 그러나 중국 제재, 중국에서 미국 기술주에 대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콕 찍어서 인텔, AMD 이런 거 니네 쓰지 말아라. 중국이 아이폰에 이어서 인텔과 AMD까지 제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왜냐? 중국도 지금 HBM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아니 H100을 미국에서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엔비디아의 H100 메모리 칩이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엔비디아랑 손잡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8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에서만 거의 6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야 지금 기회야 하고 나가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에서도 2,000원 넘게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아무래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것 자체가 동학개미 운동 때 물렸던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때 2020년에는 유동성 랠리였잖아요, 저금리를 통한.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출을 저금리로 받아서 했더니 야 변동금리로 금리가 자꾸 올라가, 내 부담은 늘어나는데 난 삼성전자 물려있네. 그리고 뭐 집 살 때도 그렇고 대출 받아서 산 것들 있잖아요. 그때는 감당이 가능했는데 고금리가 이제 부담스럽네 라고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 본전이 왔으니 이 기회에 주식을 탈출해가지고 우리 가계 부채 좀 감소시킬까? 요런 심리가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게 조금 나오면서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고금리 효과거든요. 여러분이 뭐 요런 것들도 있었다, 그럼 간략하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아침 브리핑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매크로 특이사항 없고 환율만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인데 요거 크게 우리 의식하지 말자. 그리고 연준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뭐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유가라던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인정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의식하지 말고, 비트코인이 오늘도 지금 1억 선을 넘어서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비트코인이 안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당장에 뭐 긴장한다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주총 시즌입니다. 오늘부터 주총이 시작이 돼가지고 내일 모레가 제일 주총이 많은 28일 목요일입니다. 이때가 주총 슈퍼데이고 내일도 많고 금요일의 마지막 이제 주총이 남아있는 기업들 나올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순환매 속에서 여러분의 심리 속에서는 어제 바이오가 셌으니까 오늘도 바이오가 세겠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제도 셌고 오늘도 셀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야 오늘 바이오야 무조건 따라 붙어야지, 이러면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지금 2주 동안에는 이번 주 말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이때 월요일 바이오, 화요일 2차전지, 수요일 목요일은 원전, 그리고 방산, 조선 이런 애들이 올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강세 보였어요. 지난주에는 개별 장세로 오르는 놈들만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게릴라성 장세가 좀 열렸거든요. 이번 주에는 확연하게 조금 바뀐 게 개별 장세의 흐름이 아니라 업종별 순환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라고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어제도 바이오가 확실하게 올라줄 때 2차전지랑 반도체가 좀 쉬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반도체가 바이오가 반짝 떴다가 눌리면서 반도체가 올라왔어요. 왜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힘을 내줬으니까. 그러다가 SK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해버리니까 반도체에서 시세 반납하면서 바이오가 또 올랐어요, 다시. 그러다가 이제 HLB 흐름에 따라서 또 쉬어가는 모습. 그런데 바이오가 빠질 때 2차 전지도 반도체랑 같이 덩달아서 움직여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2차 전지는 오늘 아니다 라고 제가 아침부터 얘기 들었는데, 진짜로 오늘 2차 전지 별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잠시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고, 순환매 장에서는 언제든 2차 전지가 다시 부각이 되고 바이오가 잠시 숨고르기 나가고 뭐 반도체가 빠지고 뭐 이런 교차적인 움직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향적으로 바이오만 좋아, IT만 좋아, 2차 전지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종가에서는 여러분 제가 IT를 4종목 정도 골라두었습니다. 종가 베팅에서 IT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거든요. 물론 IT를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건드린 정도였는데, 어쨌든 한쪽으로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내가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업사이드에 대한 생각 정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업종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2, 3거래일 정도 상승을 보인다면 그 업종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쉬고 있는 반도체, 2차전지 요런 거를 조금 준비할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 장세는 지루함을 줄 겁니다. 왜냐면 내가 가진 용 바이오 다 간데 내 거 안 가네. 모든 시장이 다 간데 내 거 안 가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무난히 내 건 따라간다. 예,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순환매 장세는요 조급함에 이끌릴 수 있어요. 내가 2차 전지만 100% 갖고 있어요. 근데 IT나 바이오가 올라가. 그럼 야 이거 잘라가지고 요거 사볼까? 요거 사볼까? 이러다가 옮겨놨더니 2차 전지가 그 다음날 가버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이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실수 유발하는 거라서 내 순서 기다려야 됩니다. 항상 순서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야기 들어보고, 결론은 지금 뭐 외부적으로 미국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외부 요인에 따른 흐름보다는 무난한 시장 흐름 속에서 종합지수보다 업종의 시세에 집중한다. 그리고 순환매 장세가 나올 때 따라붙는 것에 대한 신중함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로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HLB가 이렇게 흔들릴 때 그동안 시세를 조금 내던 바이오들이 같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동안 시세를 못 내고 그냥 스멀스멀 있던 애들은 별로 반응이 없었거든요. 야 종합지수 빠지던 바이오가 빠지던 관심 없는 거예요. 왜? 난 올라간 게 없으니까. 이런 키높이적인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HLB가 빠지면서 올라온 바이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분봉을 비교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HLB가 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야, 나는 이제 HLB 다음에 내가 갈 건데 하고 고개를 드는 놈들이 있었어요. 요런 놈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이미 세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로는 이제 밸류업 기업세 감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밸류업 기획 이런 거 있고 또 주주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세 감면 기획, 자사주 뭐 소각하면은 법인세 좀 깎아주겠다 이러면서 밸류업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ETF 상장지수 펀드를 출시할 것. 근데 요게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이 ETF 펀드에 가담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아마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란 단어가 나온다. 우리 증시는 한 번 더 과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뉴스에서 국민연금 얘기 나오나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시세를 뱉어냈죠. 하지만 그래도 강세를 보였다. 오늘 1.5%까지 상승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워입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미친듯이 올랐어요. 원래 하이닉스가 5% 넘게 올랐다가 이거 시세 반납한 거거든요. 그래도 외국인은 안 팔아. 종합지수는 그냥 잡고 있던 손을 탁 놓으면서 지수는 빠졌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놔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너무 놀랐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20분 만에 6천억 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고 나서 1조가량의 순매도가 났어요. 개인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이 처음에 붙었지만은 이내 지수 흔들면서 외국인이 살짝 흔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매수했지만 이내 뱉어내는 흔들기를 열심히 진행하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진행하더라. 보면 오늘 2차전지가 상당히 약한 모습이 이 화학업종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제약업종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도 흔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코스닥도 그냥 뭐 강보합 정도? 오늘 그래도 플러스 1%까지 올라갔다 왔거든요. 어쨌든 이게 HLB 빨이 조금 있었다. HLB가 시총 3인데 이제 에코프로 시총도 위협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시총 잠시 넘어갔다 왔거든요 오늘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에코프로가 지난해에 50조 갔었잖아요 시총이 이 친구가. 근데 그때 HLB 시총 4조 정도였습니다. 10배가 넘게 차이 났었는데 어느덧 친구 먹었어요. 그래서 HLB가 진짜 와 정말 엄청난 시세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진짜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뭐 지난해에는 막 이게 미친듯이 가지니 그래도 얘가 좀 지켜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시총을. 그래서 얘는 왜 바뀐 게 없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좋아질까. 사실 뭐 HLB가 임상을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지난해 5월부터도 24년 5월에 FDA 승인은 거의 가시화되어 있다. 막 이런 거 변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짜 투심이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하루였지 않나. 그리고 프로그램도 시장은 흔들기가 나왔으나 꺾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선물도 매수해요 결국에는. 종합지수만 툭 여기서 툭 흔들어준 정도.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딱 덜컥 겁을 먹을 수가 있죠. 그냥 계속 흔들기 작업이다. 그리고 더 싸게 사기 위한 작업이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이거 누적추인데 종합지수가 계속 올라가죠. 외국인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숨도 쉬고 올해 들어서 15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열심히 10조 정도 매도하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주고 있네요. 정말 아쉬운 그런 수급 흐름이고요. 매크로는 별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환율 조금 거슬리긴 한데 이게 오히려 개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고환율인데 시장 불안하지 않냐, 뭔가 암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 조성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연준의 스탠스가 중요해요. 연준에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 잠시 튀는 건 허용하겠다라고 한 만큼 우리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왜? 비트코인이 호강세.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자산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이 시장의 자산이 가장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 빠지기 전에는 우리 너무 시장만 무너진다 뭐한다 일단은 너무 의심하지 말자.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역사적 신고가에 갔습니다. 18만원이에요. 야 이거 5만원 7만원대부터 거의 2배 넘게 올랐거든요. 하이닉스가 진짜로 HBM의 최대 수혜주가 맞구나 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기어이 오늘 이 노랑보라 시그널에 따른 조정을 이겨내고 돌파했습니다. 8만 전자까지 복귀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10만 전자 한번 도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8만 전자 넘었을 때 코스피가 3,000포인트 넘었거든요. 지금 이제 2,770포인트 요 정도예요. 이런 걸 보면은 삼성전자와 또 신고가를 만드는 하이닉스의 비중이 정말 큰데 그쪽으로 상당히 수급이 편중됐구나. 그러면 이런 코스피의 다른 개별주들은 상당히 개인들이 아직도 아파하겠다. 특히나 카카오 이런 거 개인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거 아직도 17만원에서 3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 시총이 거의 한 80조였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25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카카오 같은 데서 손실된 시총이 아마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로 쏠리고 있구나 라고 유출해 볼 수 있겠죠. 네이버 같은 것도 보면은
47만 원에서 지금도 아직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네이버도 시총이 거의 80조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총들이 전부 다 다른 쪽 저밸류 속해 있는 저 PBR 주들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이 현상 일어나고 있구나.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2021년에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슬슬 밀리면서 카카오랑 이런 네이버 같은 주들이 힘을 더 낸 거거든요, 중반기까지. 그러면서 코스피도 어쨌든 사이클이 계속 일어나긴 할 건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래서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선반영 한다고 해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오늘은 셀 기업들이 상당히 쉬는 모습. 아침에 나는 삼성 SDI가 힘을 내긴 했는데 그냥 뭐 오늘 2차전지들이 좀 고생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 PBR 주들이 오늘 조정 뒤에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 정도. 그래서 코스피도 별다른 거 없었고 그냥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다. 코스피 종합지수를 보면은 278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윗골이 되면서 눌린 정도. 뭐 어쨌든 강세장은 열리고 있고 외국인은 나갈 생각이 없으니 많이 눌려봤자 살짝 툭 누르고 다시 랠리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냥 랠리 속에 있구나. 흔들더라도 더 가겠구나. 지금 너무 조정에 대한 거를 의식하지 말자. 너무 겁먹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나름의 각도는 가파르거든요. 근데 어제 이야기 드렸듯이 이게 올라간다고 감자 꺾일 것 같다?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 때 코스닥이 마지막에 불꽃쇼를 한번 하거든요. 빵, 빵, 빵 치고 올라가는 요 흐름 최소한 나올 때까지는 너무 겁먹지 말자. 이거 나오고 나서도 더 갑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선제적으로 우려감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그리고 제약 업종도 오늘 걸릴 자리에서 걸렸잖아요. 여기 파란 라인 딱 걸렸네요. 그래서 HLB도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마침 시총도 17조 회장님이 얘기했던 거 그 정도까지 가기도 했고 살짝 실 구간이었다 업종적으로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약 업종의 대장주들이 조금 쉬는 모습이 나오면서 제약 업종 지수는 그대로 가되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던 중소형 바이오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반도체는 무난한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단이 왔을 때는 한번 공략이 가능할 것이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매도의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보는 거는 반도체도 지금 이제 매력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특히나 낸드의 수요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격이 아니라 수요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낸드 관련주도 일단 움직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적으로. 그리고 요거 하나면 오늘 설명 다 돼요. 아침에 반도체가 갭이 딱 떴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바이오가 툭 눌렸죠. 그리고 바로 따라붙어요. 그러더니 바이오가 원체 세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보라색 시그널을 머리끄댕이 잡아 올린 겁니다. 주로 반도체에서 많이 보였었는데 이 반도체에서 많이 보이는 흐름이 바이오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바이오는 버티는데 반도체에서 시세 반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다 HLB가 한번 흔들기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세 흔들고 반도체가 먼저 저점 매수에 대한 이 바이오랑 2차전지에서 나온 수급이 반도체로 흘러 들어오더라. 그래서 반도체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였고, 바이오도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HLB 펌에서 흔드는 정도. HLB가 나쁜 게 아니라 HLB가 제가 바이오의 대장 역할을 해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주고 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노란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 상승보다는 이렇게 윗꼬리 만드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이야기 드린 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냥 뭐 흔들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당분간 뭐 이렇게 좀 흔들다가 이제 5월달에 FDA 승인 나면 그때 흐름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급 요인으로 봤을 땐 개인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HLB도. 그래서 뭐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LB. 다만 뭐 흔들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시세 예측 자체가 어렵죠. 지금 HLB는요 이미 17조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HLB 그룹주 최근에 강했던 제약과 생명과학이 쉬는 모습이었고, HLB가 계속해서 테라피틱스 지분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세,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후발주로 따라붙는 모습 정도. 그리고 매지온이나 뭐 퓨처캠 이런 종목들이 후발로 좀 강세를 붙고 있거든요. 제가 퓨처캠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어서 돌파할 때 좀 주목해 볼 만하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정말 짱짱합니다. 알테오젠이 정말 짱짱하게 잘 올라가지고 있고, 와 역시 이거 노열티 파워가 대단하다. 이거 노열티 지금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이거 공개되면은 아무리 못해도 지금 시총이 11조인데 이것보다도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도 이거 비독점 계약이 바뀌기 전까지는 여기서 기간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이런 거 다 이겨내고 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대로 인정을 또 해줘야겠죠.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오늘 미친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노란 시그널 떴네요. 그래서 내일의 삼천당 제약의 흐름이 상당히 궁금하다. 근데 어쨌든 수급이 강하게 받쳐줄 때는 이것도 이겨내고 가긴 해요. 여기서도 노란 시그널 나왔지만 삼천당 제약이 이게 세력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당기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많이 도망가진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요번에는 과연 삼천단 제약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재밌는 재료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바이오들이 오늘은 많이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뭐 쉬는 놈들만 쉬고 올라갈 놈들은 올라가고 개별적으로 이제 수급 교환이 업종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확연해지고 있다. 이런 정도. 그리고 대형 헬스케어주가 좀 쉬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조정받으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셀트리온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요거 지금 진짜 자리 좋거든요. 많이 안 빠질 겁니다. 이거. 많이 안 빠져서 조금만 빠져도 여러분이 한번 붙어볼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있다. 요 정도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 나름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반도체랑 바이오가 다 좋은데 2차 전지에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 특히나 제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유안타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디스를 하면 안 되는데 유안타 증권의 2차 전지 커버부 유안타 증권에서 2차 전지 리포트 나오면 이거 매도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유안타 증권에서 리포트 나오면 단기 매도 시그널 다시 사야지 하고 던지는 성향이 있어요. 요건 여러분이 투자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께서도 유한타증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악명이 높다. 2차 전지의 저승사자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간략하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이 점차 방향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PM이 이번에 에코프로 글로벌이랑 합병했거든요. 글로벌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는데 얘네가 광산을 매입하러 다니는 그런 회사예요. 합병해가지고 에코프로 PM이 좀 더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공고히 되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강했던 전해액 관련주, 엔케미 대장이죠. 이런 것들 제가 1차 파동 좀 끝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전고체 관련주. 이런 친구들이 1차 파동이 끝난 것 같다 얘기 드린 섹터입니다. 2차전지 안에서. 그래서 2차전지도 여러분이 잘 골라서 세팅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 할 때 무슨 생각해야 되냐? 항상 이게 지금부터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내 목표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이거를 밸류랑 함께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뭐 전반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HBM 관련주엔 당연히 수급이 붙어줬겠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메모리 관련주 이런 소부장들 굉장히 좋은데 저는 지금은 이제 소부장 진짜 봐야 된다. 저도 그래서 소부장 관련주 되게 많이 뽑아놨거든요. 거의 4, 5종목 뽑아놔가지고 언제든 반도체도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게임주가 상당히 강세해 보였어요. NC소프트가 강세해 보였는데요. 배틀로얄과 유사한 그런 FPS 게임 같아요. 총 쏘는 게임. 저도 게임을 최근에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뭐 크래프톤이나 전반적인 게임 엔터주로 돈이 조금 흘러가는 그런 모습 정도였습니다. 오랜만에 SM도 강세를 보인 정도였고요. 다른 종목들 산책해보면 엔젤 로보틱스. 이 친구가 이제 LG랑 관련도가 높은 로봇주인데 오늘 220% 5만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30% 상승한 겁니다. 그냥 상한가 같다고 봐야겠죠. 요 정도인데 보니까 9천억까지는 기업가치 받기 힘든데 이게 로봇은 섹터 성격상 기업가치 산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가지고 뭐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딱 보니까 기관들이 다 나갔네요. 기관들이 그냥 개인들한테 물량 폭탄 던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엔젤 로보틱스 여러분이 그냥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 들어보고 있고 오랜만에 뭐 AI 이런 거 조금 움직인 정도였습니다. 별다른 거 없었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어제 하나오션이 대박 재료가 나왔는데 그냥 개 뜬 다음에 살짝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료 소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딱히 의식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뭐 곡물 관련주, 비료 관련주 이런 거 움직였는데 얘네들도 차익실현 물량 단기로 나와서 이런 거 보면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테마주 지금 하는 장사 아니라고. 지금 테마주가 아니라 주도주 안에서 놀거나 아니면 진짜 미용기기 같은 필러주 같은 이런 실적주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시장이 재미없어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올랐거든요. 제가 얘기 드린 건 레이 같은 종목 아닙니다. 클래리스, 비올, 제이스트 메디컬, 이루다, 하이로닉, 뭐 원텍, 디알텍 이런 종목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 아래까지도 가면 좀 별로다. 특히 건기식 이런 거 별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필러주도 웬만한 거 뭐 실적 다 잘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카지노 관련주,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 이런 것도 좋았고 어제도 뭐 화장품 관련주 이런 거 간헐적으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저도 원전 비중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여러분 원전이 이번에 움직였었는데 얘가 돈의 선택을 못 받고 있어요. 항상 돈의 흐름이 중요한데 원전이나 이런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돈의 흐름이 엄청 원활하지 않습니다. 원체 덩치가 큰 종목 중에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쪽 위주로 조금 더 코스닥을 주도하면서 올라갈 흐름이 보이더라. 저도 원전 비중 제가 조금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방산이라던가 아니면은 조선 쪽이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원전보다는 방산, 조선 이런 쪽에 힘을 좀 실어볼까 합니다. 원전도 근데 재료가 나면 언제든지 미친 듯이 갈 수 있어가지고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총선이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어쨌든 방어막이 있으니 우리가 편하게 시장 대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 게임 우리가 좀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은 부동산 PF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제가 또 보는 거는 지금 어제부터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금투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라,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펀드런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한번 펀드런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각자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기를. 그리고 이 총선 이후에 혹시라도 이런 거 외국인이 도망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인가? 이거 총선 때 결과 보면 딱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투자자로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미선물도 열심히 올라주고 있네요. 어제 미선물 빠졌는데도 우리 시장 좋았잖아요. 이게 물론 우리 시장이 선반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세 가져갈 수 있으니까 또 수급 보더라도 뭐 크게 우려되는 상황 그런 거 없잖아요. 편하게 시장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지 또 순환매장에서 다음 순서가 뭘지 이런 것만 우리가 열심히 찾기로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